제가 궁금한 건 중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완전히 미국의 강아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타이완만 상대하는 건 이제 껌인데 미국이 이제 개입할 거란 말이죠. 근데 미국만 개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형님이 가시면 나는 따르리라.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도 되고 중국하고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CSIS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싱크탱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워게임 분석한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일본, 미국, 중국, 타이완 요 네 나라만 싸운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개전 초기 일주일 동안 중국이 타이완에는 미사일 1만 발, 일본에 1000발을 두들긴다고 나와 있죠. 왜 일본을 두들기느냐? 거기에 미군이 있으니까요. 아, 그쵸. 거기에 미 칠함대도 있고 굉장히 그 주요 군사 요충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주일 미군은 전투 병력이 비중이 높지 않아요. 전투 인력은 거의 한반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산동반도 끝에서 보면은 보여요. 저기 미군 기지가 딱 있고 여기에 400만 병력이 있고 70년 동안 탄약을 축적해왔고 미군하고 수십 년 동안 작전훈련 같이 했고 그리고 요즘 한국 정부 하는 걸 보니까 이건 한묶음이야. 다시 또 시작했잖아요, 우리 연합군 대규모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타이완을 공격해서 가는데 측면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격해 온다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어를 안 할 수가 없고 조치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군의 무력이 타이완에 비하면 수십 배 커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 6위 지금 재래식 전력으로만 치면.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요. 타이완 사람들은 언제나 웃고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 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죽을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마 돌면 그냥 이건 굉장히 그 격렬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먹자고 한국을 공격한다는 거는 너무나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 북한이 있어요.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몰려있고 사회적으로도 몰려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김정은 개인의 그 정권 안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평양시에 아사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국가든 사람이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하고 조금 일을 벌여주지 않으련 아니 무슨 뭐 남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너무 부담스러울 거고 지난번 연평도 포격 정도 그거를 조금 규모를 키워서 해줄 수 없을까? 네가 그렇게 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딱 붙어있도록만 만들어준다면 내가 식량 보내주고 에너지 보내주고 달러 보내주고 군사원조 해주고 김정은 너의 정권을 내가 화끈하게 지지해줄게.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저는 북한과 중국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나가줘야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쨌든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집중해서 그냥 그쪽에만 계속 있는 거를 더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뜨면 어디로 가느냐? 타이완으로 가죠. 그러니까 타이완을 못 오게. 우리가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에 어느 날 북한이 수백 발의 포를 쐈다. 그럼 우린 난리 나겠죠? 그러면 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는 등 뭐 말들이 많을 거고 그런 포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분노할 것이고 동시에 그럼 이거 서울에 포 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패닉이 생길 것이고 이때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한미군이 당장 날아가려고 하면 잠깐만! 주한미군이 왜 지금 한국이 비상사태인데 네가 한국을 보호 안 하고 어딜 날아가? 우리 여론을 또 이제 그렇게 딱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대통령 가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안 되지.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해야지. 이렇게 될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3분의 1 이상이 줄어드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현역 군인분들이나 뭐 예비역분들이나 좀 안보에 애국심이 있어갖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북한의 위협, 어떤 한반도에서만 이게 눈이 작게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은 중국이 그거를 어느 정도 뒤에서 이렇게 수십 년간 준비해서 타이완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렇게 봤어야 됐다는 거군요. 그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한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그 인민해방군 고위 장교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왜 이렇게 군대를 확대를 하냐? 무기도 확대하고 저희가 뭐냐? 그래서
아니 그게 당연히 북한 때문이지.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북한이 어디 너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그건 존재하지도 않는 일이고 솔직히 말해봐. 너희 여차하면은 우리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우리가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공격을 하냐.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 사람들 굉장히 까내리는 약간 그런 게 있어도 실상으로 그 나라 규모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 사실 우리가 북한이 두렵겠습니까? 뭐 중국이 뒤에서 원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쉽게 북한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북한 가봤지? 그래서 어떻게 가요? 북한을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가보면 알아. 걔네들 탄약고 가봐. 50년, 60년, 70년 된 탄약이 쌓여있어. 녹슬어서 쓰지도 못해. 뭐 탱크? 가봐라. 돌아가는 거 몇 대나 있나. 연료 없어서 훈련도 못해. 비행기가 한번 뜨면 무사히 돌아올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너희를 공격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공격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시각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며칠 전에도 한번 인민해방군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제주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니까 이제 중국도 합동훈련을 했어요. 그 발해만, 그러니까 천진 앞바다 쪽에 와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별로 의식을 못 하셨겠지만 서해에서 그 훈련하면 인민해방군은 맨날 그 발해만 북부에 가서 해요. 저희 집 안방에서. 이거를 그냥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지나가거나 또는 자극할까 두려워서 거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방어 훈련하는 거예요. 베이징에 앉아있는 중국의 수뇌부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이 베이징을 공격해 올 경우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북한을 때려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해 앞바다를 통해서 미사일과 항공기가 랴오닝 반도와 산동 반도 사이를 지나 천진 쪽으로 해서 베이징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중국은 시리어스하게 미국, 일본, 한국이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해올 경우 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아,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이는 없을 건데 물론 싫어하긴 하겠지만 중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중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은 완전히 미국의 강아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약간 쟤들은 미국의 속국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죠. 입장을 분명히 해다오.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으면 넌 어느 편이냐. 근데 우리는 대답을 여태까지 안 했죠. 사실 근데 미국 편을 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편이 돼서 미국에게 총뿌리를 겨눈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묻기는 이렇게 묻지만 원하는 건 한 가지. 빠져 있지 않으련. 우리 둘이서 큰 애들끼리 싸울 테니까 너네는 뒤에 잠깐 빠져서 원조만 하지 마라. 그렇죠. 너희는 빠져 있지 않으련. 이게 중국이 원하는 맥시멈이죠. 그러면 걔들도 이제 너네가 빠지면 너네 공격도 안 하고 그냥 우린 미국하고만 이렇게 할게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걔들은 맨날 예를 들면 사드를 저희가 몇 년 전에 배치를 했잖아요. 이게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어쩔 수 없었잖아요. 걔들은 비겁하게 맨날 우리나라를 때리고 미국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제는 또 미국하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 빠져있어 이런 스탠스가 걔들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논리를 저도 이제 중국 친구들이 너희 사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저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미국 거니까 미국하고 얘기해. 그렇죠. 왜 우리한테 그래? 미국한테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얘기를 안 하고 한국의 얘기하는 배경에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적이에요 이미. 일본도 이미 적이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요. 걔는 적이야. 한국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빠져있을 일말의 가능성.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중국의 적인데 한국은 여지가 보인다. 어쩌면 중립으로 빠져나갈지도 몰라. 어쩌면. 사드 이전까지는 중립이 되어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드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너 정녕 우리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이제 이런 감정이 된 거예요. 적은 완전히 적이고. 그러니까 배신당한 기분이 약간 기대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한국이 그러는 거죠. 이거 공격용 아닌데? 그러니까 중국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공격용이고 무엇이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 사드가 최대 2000km가 관측 가능하다고 그래요. 중국이 다 보여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타이완을 공격하고 미국하고 한번 붙을 텐데 내 국토에서 뜨는 모든 항공기와 미사일을 다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딱 한국이 갖다 놨어.
미군이. 이걸 그대로 놓고 타이완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거부터 없애야죠. 근데 한국은 와서 미국이 그러는데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래.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러면 중국이 네 알았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사람을 놀리나 이제 이런 심정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결과가 좀 초래가 될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겁니다. 미군은 주일 미군하고 또 이제 필리핀의 4개 군사 기지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이 그 싸움에 끼느냐 안 끼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주한미군이 그 싸움에 안 끼고 우리나라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미국이 참전하라고 하는데 참전 안 하면 중국이 왜 한국을 건드리겠어요? 그러잖아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아니하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주한미군이 공언한 대로 당장 날아가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고 항공기와 군함과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서해라는 게 자기네들 그 핵심 지역을 다 들여다보는 접근 가능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무섭겠네요,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완전히 특히 뭐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이런 연안 개방도시 가장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다 배를 드러내고 적군 앞에 있게 되는 셈인데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본을 공격했듯이 한국도 공격할 개연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중국이 한국을 타이완을 먹기 위해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 참전 어떤 그 결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대응 전략은 있는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전략이 없는 상태와 있는 것과는 100% 다르다 이거죠. 아예 그쪽으로는 작게 수립이 아예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죠?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뭐가 됐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큰 원칙상 이거를 중국은 우리를 이렇게 하고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수동적, 피동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동적으로 치고 나가야 그래서 중국보다 한 수 두 수 앞으로 미국보다 한 수 두 수 앞을 일본보다 한 4수 5수 앞을 치고 나가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국력이 작은 대한민국이 여지가 생기지 이미 사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떡하나 이렇게 해봐야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모두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법이 하나의 큰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도모한다고요? 북한은 지금 맞을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을 이미 쌓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새끼들이 맨날 우리 미사일 쏘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핵폭탄을 어떻게 한 해 만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다가 미국이 양안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한국군 너희도 와. 이래서 거기를 얼레벌레 따라가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양안 전쟁에 가서 희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말이죠. 만일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고 양안 전쟁이 나고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미국은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할 수 있어요. 중국의 국력으로는 이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서 올라가면 중국의 입장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기습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병력을 모으고 자원을 모아서 지금 이 양안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각에서 볼 때 400만 병력과 세계 최대의 기갑부대 1000여 대가 넘는 항공기를 가진 전투국가 한국이 북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인민해방군 장교는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추정한 거로는 한국이 먼저 북침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세가 결정되는 건 3일 그리고 한국군의 군하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닿는데 일주일 걸릴 것이다. 우리 국익을 체려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야 너희도 참전해 이럴 때 잠깐 알았어. 근데 너희 글로 가서 싸워. 우리 일로 가서 싸울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중국이 더 힘들어. 너희 쪽으로 군대도 보내기도 힘들어지고
분산되고 공산국가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묘수네요. 그래서 그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목적도 이루어주고 우리나라 정세도 그 정서에도 맞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맨날 고민했잖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싹 해결하고. 근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재래식 전력으로는 굉장히 우위에 있다지만은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우리가 올라간다면 핵을 쏘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기습을 해야 돼요. 기습. 이게 뭐 어느 날 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할까 말까 이럴 게 아니라 잘 작전을 준비해뒀다가 어느 날 실시하면. 그렇죠. 6.25 새벽 4시에 쳐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랍 공격하듯이 그렇게 해서 먼저 그 핵 자산부터 파괴하고 동시에 재래식 전력이 밀고 올라가서 수일 내에 승부를 봐야죠.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뭐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외교 카드로 내밀면 그렇습니다. 중국도 잡고 미국도 완전 확실하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북한을 먼저 공격하는 작계를 세운다. 그렇죠. 이거 진지해야 돼요. 이거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런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서로 원하는 걸 까보자. 넌 타이완 통일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난 북한 통일할게. 서로 교환하지 조건을. 그러면은 네가 이길지 질지 난 모르겠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난 적어도 저기 가서는 안 싸울게. 그러나 이건 내 거야. 너도 여기 끼지 마. 너 지난번 6.25 때 너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그랬잖아. 이번엔 그러기 없기. 그러면 중국도 오케이 할 거고 오케이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미국도 생각해보니까 Why not? 그렇죠. 어차피 대만은 우리가 거기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을 또 그때 한국이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눈만 감아주면 그리고 중국과 그런 협상이 시작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북한 입장에선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이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냐 우리가 북한에 질 거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만 봐도 러시아가 핵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결국 전쟁 지금 현대전도 다시 재래식 전력으로 물론 드론이 추가된 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핵은 핵우산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국가가 쏘면 다 같이 자멸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저는 핵을 못 쓸 거라고 봅니다. 그냥 외교적인 카드로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충분히 그게 설득력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준비 다 끝났는데 어떻게? 맞아보고 항복할래? 그냥 좋은 조건으로 우리 평화 통일을 할까? 아주 좋은 생각인 중국도 이미 동의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고. 그래, 너네 형님들 다 저기 갔다. 미국, 일본이 너 예쁘다고 할 것 같으니? 네가 한 행동을 봐라. 어떻게? 맞을래? 아니면 우리 말 들을래?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내에 두 번째 세력이 거기에 호응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 밑에 또 쿠데타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일에 그렇게 돼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전쟁하지 않고 타이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현재 상황을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이끌어내갈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지 않느냐. Okay.